3포인트입니다. 오늘 대범 이노베이션의 조성일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 힘차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수가 약간은 코스피 코스닥 다르기도 하고요. 요즘 반등 국면에서 좀 돌아가면서 종목군들이 움직임 나타냅니다. 특히나 이슈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테마가 생기고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테마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 옥석 가리기 전략이 필요하다. 오늘의 첫 번째로 알아보겠습니다. 단기에 대왕고래도 있었고 오늘은 또 전고체 배터리 움직이고 또 이 자동차 배터리 화재 사고 관련해서 또 테마가 어제 강했다가 오늘은 또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테마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특히나 이제 7월 달에도 테마가 극성이었는데 이번 8월 초부터 해서 시장이 또 급락하면서 신규 변동성 때문에 또 한번 테마가 여러 가지 순환매를 빠르게 돌면서 시장에서 이제 매매되고 있는데요. 테마들을 최근에 한 1, 2주 동안 시장을 좀 움직였던 테마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보면 특히나 코로나19 관련해서 진단키트 종목들, 맞아요. 치료제 종목들, 네. 그다음에 지금 오늘도 오르고 있지만 유가와 가스 관련 종목들, 그리고 지금 어제도 좋은 모습 보였지만 전기차 열 폭주 관련한 건 테마 종목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왕고래, 방산 쪽 이런 부분들. 사실 더 있지만 세부적 굵직한 자금들이 들어오는 테마들은 이런 테마들 위주로 최근에 1, 2주 동안 돈이 순환매 돌면서 돌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오늘은 더더욱더 외국인들이 이제 현물에서 코스피 현물에서 너무 제한적인 순매수만 하고 있는데 거기서 대부분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크래프톤 이런 종목들에만 현물 매수하다 보니까 대부분 시장에서는 다 지금 매도하는 부분이거든요. 더욱더 어려운 시장 내에서 테마 쪽에 더욱더 단기 자금이 몰리고 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지금까지 19년 동안 투자하면서 많은 경험들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테마 종목들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오늘 포인트 3가지 중에서 마지막 3포인트 때는 시황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8월 말에도 매크로 측면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변곡점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CPI도 그렇고요. 제스너 미팅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아직도 불확실성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살얼음판 걷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침 또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21선 이평선 저항 목전까지 올랐기 때문에 한 번 더 뚫기보다는 눌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관점이 이어진다 한다면 더더욱더 우리가 당장 테마주의 매매를 잘 아지 않으시는 분들도 여유 현금이 있고 시장을 앞서 나가고 싶은 그런 알파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는 테마에서도 일부분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 그러면 테마들 중에서 특히 돈이 좀 많이 모이고 있는 테마 중에서 좀 어떤 테마들은 단기 대응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테마들, 지금 뜨고 있는 테마 중에서 어떤 테마들은 그래도 좀 눌린다 하더라도 연말까지도 길게 볼 수 있는 테마도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오늘 정리 좀 한번 해드릴게요. 먼저 저의 관점 봤을 때는요. 매매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면 큰 욕심 부리기보다는 빠르게 좀 익절하면서 또 단기 흐름들을 빠르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코로나19 그리고 오늘 좀 이제 이란 이슈 때문에 오르고 있지만 가스와 석유 관련 종목들, 이런 테마 종목들은 그 테마의 연속성이 길게 이어지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5주 연속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감염병 관련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난 4년간의 흐름들을 보니까 오미크론 변이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물론 확산세는 있겠지만 증상이 강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다 보고 지금 거의 오미크론 6차 변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또 유행이다 보니 또 불안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우리가 코로나 진단키트를 판매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과거 2020년, 21년 초까지 그런 영광스러운 때를 재현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려운 때에서 잠깐 좀 돈이 몰리고 있는 테마로 보다 보니 우리 코로나19 관련해서 좀 접근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관련 종목들이 크게 빠졌을 때 거의 11선이 아니라 21선까지 눌렸을 때 그런 종목들에서 반등 나올 때 접근하시길 권장드리겠고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종목군들은 사실 이번 달 들어서 계속 올라가지고 스젠텍 40%, 랩제노믹스 33% 이런데 오늘 대체로 차트가 비슷하네요. 5일 이평선 이탈 나왔는데 그럼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정리?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는 조금씩 더 정리하시면서 특히나 종목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코로나 관련주 또한 다음에 이어서 또 지금 석유 가스 종목들도 단기 수익이 나면 욕심부리기보다는 좀 정리하면서 밀린다 한다면 5일선 일본 기준 봤을 때 5일선 일탈 시 기계적으로
비중의 한 절반 정도는 네. 비중을 좀 매도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만약에 남은 비중에서도 11선이나 그 이전까지 그 언저리 부분에서까지도 못 지키고 밀린다면 그때는 전량 매도한 다음에 더 아래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이 테마에 이어질 수 있는 연속성이 네. 좀 짧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또한 지금 유가와 가스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을 24시간 내에 공격하겠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 미국도 지금 대비하고 있다 하는데 지난 4월 달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물론 그때도 이란이 다수의 미사일을 이스라엘 쐈지만 다양한 미국이나 유럽의 방공망이 그걸 다 커버했었습니까? 그리고 하루 이렇게 공격 탁 하고 네. 더 안 할 거다 이랬잖아요. 맞습니다. 또 눈치 보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전 지금도 좀 마찬가지로 봐요. 그래서 내내 반응하지 않던 유가가 오늘은 새벽에 한 4% 상승했지만 지금 얘네 유가도 지금 $80 위 부분에서 박스권 그 저항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좀 이슈가 끝난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차익 매물 나올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우리가 체크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 가스 관련 종목들이나 유가 관련 종목들, 예를 들면 흥구석유든 관련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보유하신 분들이 많이 이익 난다고 한다면 조금씩 물량을 정리하시는 측면으로 보시기를 말씀드리겠는데 중동 코로나는 그럼 단기고 이제 네네. 장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또 이제 조금 중기입니다. 중기가 이제 9월 초까지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음 네. 말씀드린다면 전기차 열 폭주 관련 테마들. 아. 지금 이제 오늘 차관 회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예.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9월 초 때 그때 정부에서 맞아요. 또 다시 더 세부적인 그런 대책안이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그 정부안이 나오기 전까지가 전기차 테마 관련해서는 한번 시세를 한번 내줄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까지는 다양한 종목들이 상승하다가 오늘은 또 세부 테마에서 좀 전고체 배터리로 좀 넘어가는 맞아요. 흐름이 있겠지만 네. 이 또 열폭주 관련 테마 내에서도 순환매가 또 돌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디데이는 9월 달 초,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9월 달 초에 정부 대책안이 나오려고 하는 그 일정 잡힐 때까지 그 전까지를 디데이를 보시고서 좀 트레이딩 하시기를 권하는데 이제 보면 말씀드렸지만 열폭주 테마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열폭주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제품들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있고요. 어제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열폭주에 대해서 안정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 아직 양산하지 않고 있지만 오늘 오르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이런 테마들도 마지막에 ESS 관련 종목들 이런 테마들도 소순한 테마로 움직일 거란 말이죠. 여기에서 해당하는 부분들은 오늘 9월 달 초 정부 대책 나오기 전까지를 매매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정부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온다 한다면 그때는 테마가 끝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다음으로는 테마 잠시만요. 중에서 저는 전기차 요 부분이 궁금한 게 네네. 열폭주 관련해서는 어제 오후에 급등을 했다가 오늘장 뭐 반납하는 종목군들 맞습니다. 나노팀이나 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열폭주 내에서도 이렇게 뭐 방염이나 방열하는 회사와 또 전고체 배터리 오늘 부각되고 있는 이들 종목군들이 완전히 매기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순환매 양상을 나타낼 거라는 의미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어제까지 뜨고 있었던 뭐 엠젠 플러스, 뭐 이닉스 말씀하셨던 나노팀 이런 종목들을 보유했는데 오늘 갑자기 빠져가지고 좀 이제 미처 비중을 정리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너무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분명히 8월 말 9월 초까지도 소순한 테마가 또 한번 있을 수 있다. 한 번 더 빠져나올 수 있는 또 종목이 없는 분들은 한 번 또 단기 대응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줄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더 연말까지 좀 길게 볼 수 있는 테마로 봤을 때 그래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데 조금 밀렸다고 하더라도 기다리면 될 수 있는 그런 테마로 봤을 때는 저는 대왕고래와 방산 쪽 이 두 가지 부분은 잠깐 시세가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뚝심 있게 보유한다면 당장 연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요 매월 때마다 변고점을 주면서 언제든지 한 번 더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테마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테마를 장기적으로 보시는 이유는요? 우선 대왕고래 같은 경우는 이미 일정이 있죠. 정부가 어떻게 보면 주도하고 있는 테마고요. 이미 일정들이 다 정해져 있고 이미 지금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매 달마다 세부적인 이벤트들이 모여있는 상황이고 근데 저는 네네. 한편으로는 그런 이벤트들이 계속 반복될 때마다 학습 효과 때문에 민감도가 떨어지고 예전만큼 오르지 않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사실 1차 큰 시세는 한번 나왔었죠. 나왔고 이미 2월 달에 한번 나왔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지금 현재 뭐 엑슨모빌 다양한 그런 글로벌 오일 메이저 기업들이 참여하는 내용 나오고 있는데 아직 세부적인 기업도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아람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물리 계측 들어갔는데 이후에도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을 보고 있고 사실상 관련 대왕거래 테마 종목들이 6월 달에 기록했던 최고점까지 나오기에는 그냥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미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물론 그 부분까지 목표가를 보이기는 못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충분히 위아래 변고점을 줄 수 있으니 너무 지금 상태에서 혹시나 물려있다 하더라도 바로 뭐 로스컷 한다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겠다. 한번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중기적 흐름에서 보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고점이 낮아지는 수렴 예상하시는 거세요? 네, 그런적으로는 수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예. 먼저 한국가스공사 이 종목이 6월 달에 고점을 뚫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테마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마주들 어떻게 좀 분류를 해야 될지 단기, 중기, 장기로 친절하게 좀 알려드렸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살짝 나왔는데 2차 전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 사고가 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열폭주 관련된 종목에서 오늘은 전고체가 대안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쪽으로 매기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채 전 회장 뭐 여러 가지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았었는데 오늘 확정이 됐습니다. 이 특사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양상이고요. 그렇다면은 2차 전지 이제 여기에 주목, 여기가 뭔가 궁금합니다. 네, 궁금하시죠? 네,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2차 전지 예를 들면 에코프로든 포스코 퓨처엠이든 이런 기본적인 뭐 대형 셀 기업이나 양극재, 음극재 대형 기업들 이런 기업들 투자하신 분들도 지금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또한 시장에 한번 반등 나올 때 그런 종목들 먼저 좀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워낙 핫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나한테 익숙하다 보니까 또 한번 반등 나오면 그런 종목 먼저 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은 달라요. 근데 사실 저도 물론 말씀드리는 게 100%는 당연히 있을 수는 없겠지만 저도 작년에 2022년과 23년에 많은 투자자분들께 온라인, 오프라인 관련해서 2차 전지에서 저는 상당히 많은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관련해서 상당히 좋아하는 섹터고 저도 지금 이번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좀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하반기 때 당장 8월 달부터 해서 이번 8, 9, 10월 또 4분기 이렇게 반등이 나올 걸로 보여져요. 하는데 아직까지도 해소가 안 된 부분은 뭐냐면 명확한 시그널을 봐야 되는데 뭐냐면 전 세계에 봤을 때 전기차 지금 수요 잠시 지금 캐즘 있는 부분 이 공간의 공백 기간이 확실하게 지금 뚫린 부분이 아직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특히 양극재, 음극재 기업에 대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2차 전지 배터리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광물들 뭐 리튬, 코발트, 니켈, 뭐 흑연 이런 중요한 광물들의 가격 하락이 아직까지도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올 텐데 그런 명확한 모습이 아직까지는 좀 안 보이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저도 2차 전지를 상당히 좋아하고 강하게 공략을 할 계획인데 이제는 그런 기업들도 물론 보겠지만 조금 더 우선적으로 보일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도 드리고 싶어서 여기 주목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말씀한다면 우선 지금은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보여지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 관련한 종목들 이런 테마들은 제가 좀 차치하고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이어질 수 있는 테마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오늘 공교롭게도 오르고 있는데 먼저는 전고체 배터리 이 부분은 이제 2026년 좀 남았지만 2026년에는 LG 에너솔루션 또 27년에는 삼성 SDI가 양산 관련해서 모멘텀 보일 수 있는 종목인데 관련해서 내내 계속적으로 좋은 그런 R&D 관련해서 좋은 내용이 나올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체크할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저는 실리콘 음극재를 받는다고 봐요. 이건 이미 지금 양산되고 있고 실제 전기차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리콘 음극재가 음극재 흑연으로 이어져 있는 음극재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적용 차종이 늘어나고 있고 함량도 3%, 5%에서 7%, 9%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로드맵에 착실히 밟고 있는 그런 확실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프 보고 있어요. 주셨죠? 그래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 지금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양극재, 뭐 음극재, 다양한 그런 세부적 배터리에 대한 사업들이 있는데 실리콘 음극재 쪽 부분이 아직 화면은 아직 안 띄워져 있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실리콘 음극재 쪽이 2030년까지 봤을 때 현재 대비해서 열심히 있습니다. 가장 높은 성장성을 보일 그런 세부적인 그런 트렌드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성장할 수 있는 트렌드에 다시 한번 집중할 줄 알아야 한다. 그의 첫 번째 답은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실리콘 음극재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마침 최근에 뭐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탑재하는 내용도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또 다음 화면 나와 있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올해까지도 성장성은 크진 않고 있지만 25, 26, 27, 또 20년대 후반, 30년 초반 보면
정말 그래프가 몇 배인지를 모를 만큼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로드맵 예상치다 보니까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큰 성장의 흐름은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금부터 투자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관련해서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부터 실리콘 음극재,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두 가지 분야를 더 강하게 볼 줄 알아야 한다 말씀드리겠고요. 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관심 종목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먼저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요. 탑픽으로는 이게 탑픽이긴 한데 종목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세 가지를 함께 한 묶음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실리콘 음극재에서 기술적 로드맵이나 다양한 부분을 본다면 실리콘 음극재, 분산재, 도전재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 세 가지를 한 묶음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다면 자 대주전자재료, 그다음에 제이오 마지막으로 나노신소재 이런 종목들을 한 묶음으로 보시기를 말씀드리겠고 한 묶음으로 본다는 건 포트 내에서 다 갖고 가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대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대체재는 아니고요. 제가 생각에는 종목 수가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 실리콘 음극재라는 이 산업의 성장성을 보신다면 같이 좀 3분의 1씩 안분해서 매매하신다면 그 세부적으로도 하루하루마다는 소수는 있을 수 있는데 다 그런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는 아이디어다. 개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을 한 바스켓으로 가져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로 전고체 배터리를 한다면 오늘 마침 또 많이 오르고 있는데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강의도 많이 했었던 그런 테마 부분인데 제가 고르는 종목 두 가지는 이겁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마지막으로는 삼성 SD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CIS 이 두 종목을 조금 더 오늘 흐름뿐만 아니라 좀 더 긴 호흡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로 두 가지를 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전지 쪽에서는 전고체와 실리콘 음극재 이 두 가지 키워드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볼게요. 최근 들어서 반등세 이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투자 의견이 반등 시 현금을 좀 마련해 주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략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야기인즉슨 반등에도 아직 불안하다는 건데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이번 주에도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날 밤 9시 반에 미국 CPI가 있고요. 또 그리고 지금 PPI도 있고 다음 주에는 잭슨홀 미팅 또 28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29일 날 새벽인데 엔비디아 시작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변곡점을 가리킬 수 있는 중요한 지금 매크로나 기업 관련한 이벤트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번 8월 달에는 대부분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빨리 그냥 우리 시장이 V자 반등으로 올라가길 바라겠지만 저도 그걸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시장은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런 중요한 이벤트들을 하나씩 다 소화시키고 더욱더 특히 중요한 것은 22일부터 24일까지 있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9월 달과 11월 달 FOMC 두 번 이렇게 있는데 12월도 물론 있지만 9월과 11월 달에 금리 인하를 얼마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힌트를 줄 수 있을 것인데 그에 대한 파월 의장의 코멘트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9일 날 새벽에 있을 엔비디아 관련한 이벤트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미국 시장이든 우리 시장이든 시장에 변곡점을 줄 수 있는 외국인들이 더 강하게 우리 시장을 살 것이냐 아니면 횡보할 것이냐 이런 중요한 변곡점은 이 두 가지 이벤트다. 근데 지금은 이제 겨우 8월 13일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 그전까지는 시장은 조금 횡보하면서 눌릴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원포인트 때에 테마 쪽을 좀 원치 않는 분들도 일부 자금들은 매매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좀 말씀 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있고요. 우선 지금 제가 화면 보시면요. 현재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방송하는 3시 13분 기준 차트인데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보는 차트에서는 지금 화면은 코스피 선인데 제 차트에서 노란색 선은 생명선이자 단기 모멘텀 볼 수 있는 21선입니다. 근데 코스피가 21선까지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먼저 음봉 나온 상황이에요. 이 돌파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단기간에는요. 또한 다음 화면은 코스닥인데요. 코스닥도 현재 지금 오늘 764포인트인데 바로 21선 저항선이 780포인트에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터치도 하지 못하고 지금 음봉 나온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을 사고 있지만 어쨌든 시장은 좀 21선 저항에 대해서 돌파를 바로 못하고 눌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이런 숨고르기 부분에서 해당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말씀드리겠고요. 단기 테마 종목들을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포인트는 아까 원포인트 때 말씀드렸고요. 네. 하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8월 달에 이벤트 통해서 21선 뚫고서 9월 달을
10월달 내내 좀 좋은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겠어요. 제가 좀 준비한 차트 하나 그림 하나 있거든요. 네. 코스피와 외국인 선물 관련한 그래프인데 지금 화면치 나와 있습니다. 보면 코스피 200의 흐름과 외국인 선물 동향들이 거의 방향성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지수는 최근에 먼저 올랐지만 어제와 오늘도 선물 사고 있는데 드디어 어제와 오늘 외국인들이 의미 있게 외국인 선물을 사고 있다 하기 때문에 오늘 지수는 좀 밀리고 있지만 저는 내일 CPI나 이벤트를 통해서 점점 더 외국인이 선물을 이제부터 사주면서 시장은 의미 있는 반등 포인트를 다져가는 그런 모멘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 시장 빠지고 있지만 너무 침울해하지 마시고요. 시장 중요한 바닥 다졌으니까요. 좀 더 자신감 있게 투자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마무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는데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